네, 송영선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총칼, 탱크, 미사일 날리는 것만 전쟁 아닙니다. 세계 시장이 하나로 된 이후에는 WTO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세계 무역 체제가 도입된 이후로 돈 전쟁보다 큰 전쟁이 없습니다. 왜? 물건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무역 전쟁보다 큰 전쟁이 없습니다. 물건이 오고 가는데 담장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누가 많이 팔고 누가 많이 사느냐, 팔아서 돈을 버느냐, 이게 결국 강대국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잘 돼갔죠.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1차 협상, 2차 협상에서 중국과 무역전쟁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번간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니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우리나라까지도 문 대통령, 문 정권에서까지 나서가지고 뭐라 했는가. 우리도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정말 겁도 없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트럼프를 그렇게 빈정거리고 웃긴다고 말하고 예측불능하고 독재적이고 온갖 얘기 다 하던 국가들도 지금 꼼짝을 못해요. 트럼프가 겁이 나서 아니에요. 그 70몇 살 먹은 영감이 뭐가 겁이 나요? 미국이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미국이 겁이 나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니까, 세계 최강의 기술대국이니까. 빈정거려요. 빈정 못 거려요. 우리도 돈 있는, 아니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기업 취직하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삼성 때려잡으라 하면서도 내 새끼 삼성에 취직시키려고 부모들이 혈안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가장 든든하니까, 확실하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정의로운 경제, 공정한 경제. 공정한 경제 하려면 공산주의가 가장 공정하죠. 똑같이 생산해가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 데는 공정한 게 필요 없습니다. 최대 이익을 내는 게 가장, 장사꾼이 만날 판사 같은 책을 들고 나서서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철학책을 들고 나서 인간의 뭐를 이해하면서 내면 세계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장사해야 된다. 자본주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소유의 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미영씨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서가 오늘 패션도 이쁘셔요. 제가 완전히 지금 디스트랙터 마음이 뺏기고 있는데 다시 방송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이유는 간단해요. 칼막스의 이론, 자본주의의 누구의 이론 필요 없어요. 네가 번 건 네가 가져가라 하니까 전부 열내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미국이 무역전쟁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왜? Why now?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5월 17일 날 2차 협상에서 잘 될 거로 얘기했는데 뿡 터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무지하게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국이 겁대가리 없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해? 그것도 우주에서까지 경쟁을 하겠다고? 그래, 한번 따라와 봐라. 옛날에 골바초프가 레간 따라오다가 가랭이 찢어진 거 봤지? 구소련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물론 러시아와 CIS가 있었지만 어쨌든 소련이 아니고 구소련 된 이유가 뭐냐? 우리 따라오려고 하다 가랭이 찢어진 거 아니야? 그 우주에서 경쟁하겠다고? 해보자.
따라와라. 그래 뭐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상대를 보고 까불어라. 우리한테 패권 도전하는 거 용서 안 하겠다. 두 번째 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 무역 전쟁을 5월 17일 날 무역 협상을 했으면은 그대로 가도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협상 잘 해놓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시진핑에 대해서 공격한 게 언제예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폭탄 메이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못 믿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 말하라고 해서 4월 4일 날 정상회담 한다고 둘이 앉았어. 저녁 잘 먹고 난 뒤에 시리아에 폭격 날렸습니다. 시진핑이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도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한 신뢰를 지지 않는 일단은 태도를 계속 제스처를 보여줬어요. 말 통한다. 정말 대국의 지도자답다 했는데 북핵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북 간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남북이 정상회담을 해서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사이에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두 번이나 김정은을 불러내가 만납니다. 시진핑가. 그때부터 김정은이 머리가 샥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잘할 것 같더니 김정은이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만나가 밥 잘 먹고 이야기 잘하더니 6월 18일 시진핑 만나고 오더니 아니 6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시진핑 만나고 오더니 일주일 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악수하면서 호쾌하게 약속한 건 다 어디 가고 딴짓하고 있다. 뭐 미사일 엔진 가자마자 평양 돌아가자마자 파기하겠다. 에? 그리고 어렵지만 잘해보겠다. 어렵지만 잘해보겠다는 게 뭡니까? 비핵화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도전이지만 잘해보겠다. 근데 지금 실제로 안에서 김정은이 어려움은 있어요. 왜? 노동당 상층, 인민무력부의 상층들 김정은에게 이거 트럼프 말 듣고 이렇게 가는 게 결국 우리 정권 보장 안 될 겁니다. 이대로 가신다면은 우리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니까 김정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들의 저항에 대해서 그걸 무마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김정은의 유일한 영도체제를 끌어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들인데 그 중간다리 하는 인력들이 계층들이 김정은의 생각을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홍보해주고 선전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계층들이 생각해보니 이러다가 내가 이때까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에서 내가 누리던 기존의 특권들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어설프게 베트남식으로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나라가 열게 되면 소리도 더 많아지고 소리 많아지면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갔던 독점적 배타적으로 갔던 이익이 없어진다. 불편하죠. 그런 저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내부의 저항을 마무리하고 잘 끌고 가야 김정은이 설사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저항을 마무리해서 잘 무마해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시진핑이 걱정하지 마라. 형님이 도와줄 테니 네 소신껏 해라. 트럼프한테 가가 트럼프 만나고 6월 12일 날 얘기한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 과거에도 너들 한두 번 깼냐. 이번에도 그냥 울가 먹을 대로 최대한 울가 물어. 그리고 내가 형님이 니한테 수없이 얘기했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대. 살라미로 살살 쪄가 한 개 주고 돈 받고 한 개 주고 돈 받고 한번 미군유에 송환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빨리 던지는 카드 아니다. 쉽게 해주지 마라. 미군유에 송환 김정은이가 하겠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딱 한 달 됐네요. 안 움직여. 그깟 돈 울가 먹고 종전 쓰는 카드로 막 바꾸려고.
여기에 트럼프가 완전히 뿔이 난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트럼프뿐 아니에요. 워싱턴에 있는 안보 전문가, 의원들,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전부 나서서 하는 얘기가 중국이 뒤에 있다. 중국이 나쁜 놈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것, 특히 땅 바다에서 1대1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까지 나서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겠다는 중국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고 그대로 놔뒀다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초장에 애초에 길을 들이자, 이 계산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 중국 경제를 일단 상처를 내야 되는 거예요. 30년 끌고 온 게 뭐예요? 저임금, 다수의 노동력으로 물건 만들어가 판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들이는 무역 흑자가 거의 순수 무역 흑자가 4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 팔아간 저 경제 활성화하는 국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역하는 국가에게 물건 팔아가 이익이 안 남도록 만들면 그 장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 전쟁, 뭐 우주에서 도전을 놔두고 당장 네가 뭐 2050년에 중국 몽을 하고 2025년까지 무슨 AI 기술, 무슨 우주 기술, 뭐 로봇 기술에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하고 미국과 맞먹는 수준의 기술로 진출한다? 잘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때리는 거죠. 둘째,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년 동안 너들 경제 성장해온 것처럼 안 되도록 하겠다. 물론 그런 안 되도록 하는데 나도 피 흘린다. 근데 나는 손가락 다치면 니는 손목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중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나마 북한 비핵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면은, 네가 도와주면은 언제든지 내가 끈을 좀 느슨하게 하겠다. 이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요. 그런데 한국의 무역의, 대외 무역의 25%를, 전체 무역의 25%를 대중무역에 의해 먹고 사는 한국이 중국이 감기를 앓으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한다.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고 안보는 미국과 협력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도 안보와 경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리와 독립체제의 분리와 그리고 붙어있는 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가 극도로 불안한 국가에서 그 안보를 안정화시켜주는 주한미군 자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도와주는 핵심 전력입니다. 왜? 주한미군이 물건 사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건 다른 나라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경제성장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해서 불안하면은 언제든지 그게 전쟁이라는 건 혹은 분쟁이라는 거로 도발로서 안보 상황이 불안하면 투자를 할 수 없죠. 근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왔어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한미국은 지금 나가죠. 뭐 진보, 그리고 지금 이 문정권의 안보 전략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주한미군 나가보세요. 한국 경제 미중 전쟁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중국이 1% GNP 무역에 의해서 얻는 이익의 1% GNP가 손실이 나면 우리는 0.5%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거 수출하지만 사실 중국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가 지금 초긴장을 하는데 우리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카드가 없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런 걸 보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 경제라는 것에 코를 박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보면은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 한미동맹 때문에 안보도 살지만 경제가 산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이, 이제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가 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지금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면은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협조해주는 거예요. 관세 25%?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오늘 관세를 올리겠다? 내일 더 올리겠다? 미국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항목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제대로 협조한다고 생각하면 그 수출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에 팔아먹는 수출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상대적으로 루스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비핵화에 적극 협력하도록 이 정부가 나선다면, 중국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우리 17개월 동안 사드 때문에 골병을 들이던 중국, 이제 자기들도 턱없이 미국에게 당하는 게, 저거들로 보면 턱없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드 때문에 당하는 우리보다는 더 턱없지 않아요. 저거들은 기술을 훔쳐오다가 미국에게 찍혔으니까,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돕지 않으니까 찍혔으니까 우리는 죄도 없이 17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된들 중국이 역지사지 할까요? 모를 겁니다. 아직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니까. 조금 더 배가 고파지면 우리가 한국이 잘못했다는 걸 느끼겠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맞대응할 필요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의 무역 피해를 줄인다? 북한 비핵화를 돕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이 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미국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중국 찾아가 가지고 너는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언덕이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거 우리도 덩달아 강경하게 대응한다. WTO에 제소한다. 제소해 보세요. 언제 답이 나올런지. 그 답 나오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그걸 되물려 줘야 될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WTO가 그걸 안 지킨다고 미국 돈을 뺏어가 여기 한국이 주라는 그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압력 조항도 없고 이행 조항도 없어요. 판결은 나겠죠. 한국이 억울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그나마 미중 경제전쟁에 의해서 한국의 피해를 극도로 줄이는 거는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를 돕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천영우 전 한반도 그 육자회담 대표도 지금 얘기했어요. 남북이 나서서 협력한다고 앞서는 것 자체가 비핵화를 미루는 거다. 절대 동감이에요. 지금 남북 경협하겠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의해가 북한을 돕겠다, 개방시키도록 협력할, 이건 북한 보고 비핵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보고 비핵화하지 말라는 거는 트럼프에게 우리가 점점 더 트럼프를 약을 올리고 화를 나게 하고 한국을 못 믿을 파트너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못 믿는 파트인데 방위분담도 더 내라, 관세도 더 내라.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꼴보기 싫은데. 지금 트럼프가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연내의 종전선언 이런 걸 선언하고 났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하면요, 트럼프 진짜 가차없이 우리한테 관세 더 합니다. 중국에 하는 거 있고 한국에 하는 거 있고, 중국보다 더 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피해를 극소화시킬 카드, 지금 김종훈 전 통상본부장을 뭐 고문을 영입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경제 문제로 미중 경제전쟁에 의한 우리의 피해는 경제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더 좁혀 말하면 북한 비핵화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은 북한 비핵화를 돕는 조치가 아니라 비핵화를 더 북한의 핵 보유를 그대로 가속화시키는 남북 경협, 종전선언 앞당기는 거, 거기에 패거리들 나서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를 해봐. 해봐라 그래. 내가 경제하고 안보가 분리 안 되고 딱 붙어 있다는 걸 한국에 보여줄 거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너희들 안보만 휘청거리는 줄 아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봐라. 중국에 못지않은 강압적인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던진다는 걸 이 정부와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이씨, 미국 놈들 나쁘네. 돈 좀 있다고 말이야, 강하다고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우리를 보면 행패일 수 있습니다. 믿을 파트너가 못 되네? 우리가 보면 믿을 파트너가 못 된다지만 우리가 강국이 되면 우리는 약소국에게 만날 산타크로스처럼 풀어줄까요? 베풀고만 있을까요? 천만 만만의 말씀. 그게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관계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적자생존의 전장이에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철학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네 다리가 예쁘니까 난 너를 안 잡아먹어. 없어요. 그냥 약한 놈은 강한 놈의 먹이 사슬에 의해가 먹히게 돼 있습니다. 나빠서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 법칙이에요. 우리도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목을 매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시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도 사는 방법이에요. 종전선언 같은 연내 종전선언 같은 이런 얘기하고 있을 태평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군을 감축하고 뭐 병력 군 복무기간을 줄이고 이런 태평시대가 아닙니다. DMZ 부근의 기지나 진지를 구축 안 하고 포대를 진지 않고 5km 10km 물러가 짓는 것이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태평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보 강화하고 국방력 더 키우고 북한에 대해서 철저히 국방백서의 주적이란 개념 빼는 이런 태평시대를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되는 겁니다. 뭐 미 해병, 참 미가 아니라 한국 해병대 2사단을 해체시킨다? 뭐 포항으로 같이 물릴지 1사단하고 합칠지 더 줄일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하고 있을 태평시대가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하라는 태평시대가 아니에요. 안보하고 경제 분리? 그럼 경제는 중국에 매달린다. 중국에 매달릴수록 중국의 경제를 초점을 두고 미국의 안보 초점을 둘수록 우리 가래이 찢어집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걸 분리시키려고 하니까 무리죠. 무리. 사는 방법은 우리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건 안보하고 경제가 하나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게 북한 비핵화다. 비핵화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종전선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미중 전쟁에서 경제전쟁에서 미국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될 지침을 확실히 서야 됩니다. 안보를 더 강화시키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바로 관계된다는 일치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협조하는 거예요. 관세 몇 프로 되는 건 미국 마음이에요. 관세 품목에 들어오는 것 누구 관세 때리라는 것도 미국 마음이에요. 미국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미국 마음이에요. 중국이 끝까지 대응하겠다. 두고 보세요. 끝까지 대응. 뭐 어떤 분은 경제학자 이렇게 분석했어요. 9월달 중국과 EU가 만나면은 같이 합쳐가 미국에 대응하면은 미국이 꼬리를 내릴 거다. 저는 아주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약간 주춤하려니 몰라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칼은 지금 확실히 뺀 겁니다. 페이스를 좀 조절할지는 모릅니다. 강도를 조금 조절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국이 항복할 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항복하는 중국에 우리가 쫄쫄 따라가고 있어요. 친중적으로. 중국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우리 살 카드 확실히 있어요. 피해 줄일 카드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자들한테도 좀 퍼날려 주십시오. 내가 경제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듯이 그분들도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디테일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 살 길 찾아야 돼요. 북한 비핵화를 협조하는 것. 중국에 가서도 북한 비핵화를 도와라고 요구하는 것. 협조를 요청하는 것. 김정은에게도 비핵화이고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것. 비핵화하기 전에 종전선언이나 경제협력 없다라는 걸 김정은에게 확실히 알려준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미국의 무역 전쟁 압력에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 송영선 네가 하는 얘기는 우리 개인 생활하고는 관계없어. 개인 생활하고 관계 있습니다. 나라가 장사가 안 되면 당장 살기가 어려워지면 직장도 없어지고 월급도 줄어들고 경제가 쪼그라드는데 왜 개인 생활하고 관계없습니까? 이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개개인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래도 안보와 경제가 분리됐다고 주장하고 미군이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종전선언만 하면 남북한 간에 평화가 오고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그쪽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는 우매한 국민은 없겠죠. 없어지기를 그런 국민들이 점차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꼭 좀 해주십시오. 구독 버튼도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